이게 한국에서 나온 노래라고? 클래식과 오페라를 고집하던 독일의 음악 평론가가 우연히 접한 한국의 이것을 보며 충격과 놀라움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는 모두가 있는 강의실에서 충격 발언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철저하게 외면해왔던 그는 왜 한국의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음악학자이자 평론가로 일하는 카시안 보스트입니다. 저는 매일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를 공부해요. 오랜 세월 동안 음악 공연에 관한 책을 읽고 리뷰를 작성해왔어요. 공연의 소리, 악기, 그리고 각 곡 뒤의 숨은 역사를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저는 서양 음악의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예술의 가치를 배웠어요. 처음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들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음악이 단순하다고 생각했고 진정한 클래식 음악에서 기대하는 깊은 예술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바쁜 도심의 거리를 걸어 제가 일하는 대학으로 가요. 그 도시는 오래된 건물들로 가득 차 있고 교통소음과 함께 다양한 언어로 나누어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있어요. 걸으면서 최근에 작성한 콘서트 리뷰에 대해 생각해요. 저는 다른 지역의 음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국 음악은 단지 또 다른 소리의 형태에 불과했으며 제가 익숙했던 정교함을 지니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한국 전통 음악을 접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콘서트에서 오래된 극장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무대는 은은하게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연주자들은 처음엔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특이한 악기를 사용하며 독특한 노래 방식을 선보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그 음들을 들었지만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을 때처럼 감탄의 불꽃이 튀지는 않았어요. 감동하기보다는 단지 그 음악이 다르다는 사실만을 인식했어요. 흥미롭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니네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동료들이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도 기억나요. 동료들은 한국 음악이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음악이 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야기는 복잡한 소리와 화음의 다층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한국 음악은 그런 특성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고 의견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공연을 관람할 때마다 저는 세부 사항에 집중했어요.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모든 음을 서양 클래식 음악에 정제된 소리와 비교했어요. 저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고 분석적인 시각을 유지했어요. 리듬은 안정적이고 멜로디는 단순하며 스타일은 명료하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때때로 저는 이런 콘서트를 다녀온 후에 일상의 반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제 생각을 종이에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기록했어요. 공연은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서양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다이내믹한 표현력은 부족해요. 라고 적었어요. 감정적인 코멘트는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관찰한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저는 제 작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 음악 지식을 믿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계속되었고 저는 제 연구와 리뷰에 집중했어요. 제 의견이 옳다고 믿었고 시각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아직 다른 문화의 음악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확립된 생각과 예술의 명확한 정해 속에서 제 삶을 이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음악학자로서 살아온 이야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공연을 분석하며 제 생각을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해왔어요. 제 견해는 확고했고 아직 그 견해를 바꿀 경험은 없었어요. 언젠가 제 신념에 도전할 무언가를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항상 알고 있던 음악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에게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초대장은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에 인쇄되어 우편함에 들어있었어요. 그 초대장은 특별한 국제음악 심포지엄에 저를 초대했어요.
행사는 밝은 조명과 바쁜 공연 일정이 가득한 큰 현대식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초대장에는 서양과 동양의 음악 스타일이 어우러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초대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세부 사항과 연주자들의 이름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심포지엄 현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생동감 넘치는 넓은 방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연주자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고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공간은 밝고 다채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곧 이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세 분의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인물은 한국 전통음악의 대가인 이민재 씨였어요. 그는 자신의 문화를 반영하는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차분하고 절제된 몸짓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이민재 씨는 무대에서 연습할 때 집중한 눈빛을 보였고 제가 익숙한 웅장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는 다른 생소한 악기를 연주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의 연주가 급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한 모습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 인물은 스페인 출신의 오페라 가수 카탈리나 레에스 씨였어요. 카탈리나 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연주자들과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밝은 드레스를 입으셨고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저는 그녀가 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신중한 호흡과 정교한 걸음걸이를 기록했어요. 그녀는 서양 오페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섞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문화의 혼합에 대해 들뜬 마음을 표현하는 그녀의 말에서 기대감이 엿보였어요. 세 번째 인물은 일본 출신의 지휘자 이케다 토모히로 씨였어요. 이케다 씨는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며 정돈된 양복을 조정하고 지휘봉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세심함을 기록했어요. 그는 자신감 있고 치밀해 보여 연주자들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공연 전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다과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음악이 섞이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들었지만 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 방 안의 감독은 흥분된 분위기를 조용히 관찰하며 저 자신만의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음악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제 견해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저는 창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곳에서는 분주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서둘러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활용해 곧 펼쳐질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융합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서양 클래식 음악에 관한 지식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들은 이야기와 비교해봤어요. 과거의 리뷰를 떠올리며 저는 항상 복잡한 화성과 명확한 멜로디를 높이 평가해왔어요. 이번 행사가 저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다시 강당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객들 사이에 고요함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무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소개가 시작되자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발표자가 이 행사가 동양과 서양 음악의 융합을 탐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주의 깊게 들었어요. 발표자는 이민재 씨, 카탈리나 레에스 씨, 그리고 이케다 토모히로 씨가 함께 독특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사실 그대로 제 머릿속에 새겼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며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전문적인 호기심을 느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할 준비를 하며 지나치게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집중했어요. 작은 노트북을 꺼내어 조명, 연주자들의 위치, 악기 배치 등 관찰한 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 행사의 구조와 계획에 집중하며 세심하게 기록했어요. 심포지엄이 시작되었고 제 마음은 배움에 열려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던 확고한 기대가 있었지만 공연이 제 이전 견해에 도전할 만한 사실들을 제시해줄지 보려고 준비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조용히 관찰하며
비평적이고 전문적인 눈으로 하나하나 순간을 분석했어요. 제 생각은 명확하고 절제되어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공연에 대해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저는 첫 줄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홀은 어두웠고 무대 위에는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어요. 무대 세팅의 모든 세부 사항이 보였어요. 무대에는 단순한 장식과 명확하게 배치된 악기들이 있었어요. 연주자들이 공연 준비를 하며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먼저 이민재 씨가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을 반영하는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전통 악기를 소중하게 들고 똑바로 서서 연주할 준비를 마치셨어요. 처음에 내는 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음표들이 홀 안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의 악기에서 나오는 선명한 음의 선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각각의 음은 신중하게 계산된 것처럼 고요한 공간 속에 저마다의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공연이 진행되면서 스페인 출신의 오페라 가수 카탈리나 레에스 씨가 무대 앞으로 나왔어요. 카탈리나 씨는 이민재 씨 옆에 서서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이민재 씨의 악기 소리가 결합되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 조합이 정밀하고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록했어요. 소리들이 무작위로 섞인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계획한 듯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관객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 음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노트를 떼지 않고 기록했어요. 공연이 명확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적었어요. 속도는 차분하고 의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한국 전통 소리와 서양 오페라 스타일의 혼합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소리의 혼합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았어요.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일본 출신의 지휘자 이케다 토모히로 씨가 앞쪽에 나타나셨어요. 자신감 있게 지휘봉을 들고 계셨어요. 그의 손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봤어요. 지휘봉을 들어올리자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음악은 점점 강렬하고 빠르게 변해갔어요. 이민재 씨, 카탈리나 레에스 씨,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저는 각 악기와 목소리가 제각기 역할을 하면서 모두 조화롭게 연주되고 있음을 관찰했어요. 공연은 절정에 달했어요. 음악은 빠르게 움직이며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전통 한국 악기에서 나오는 음표가 맑은 목소리와 강한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어우러져 폭발적인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연주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들의 동작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지휘자의 지휘봉은 일정하고 명확한 리듬으로 움직였어요. 음악은 복잡하고 세부 사항이 가득하다는 점을 기록했어요. 리듬은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여러 번 변화했어요. 절정의 순간 저는 모든 요소에 집중했어요. 이민재 씨가 악기를 다루는 섬세한 기법을 관찰했고 카탈리나 레에스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음에서 강렬한 소리로 변해가는 것을 들었어요. 또한 이케다 토모히로 씨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정교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봤어요. 이런 모든 관찰들을 노트에 기록했어요. 각각의 연주자는 저마다의 능력을 뽐내며 소리는 혼란스럽지 않고 잘 짜여진 기계의 부품처럼 배열되어 있었어요. 소리의 혼합은 예상치 못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전 작업을 토대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공연에 왔었는데 음악이 예상보다 다른 품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스타일이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세부적인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공연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 템포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 간의 섬세한 균형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 순간 공연은 강렬했어요. 무대 위의 빛이 리듬에 맞춰 천천히 이동하고 변화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색깔은 짙은 파란색에서 따뜻한 호박빛으로 변해갔어요. 이런 시각적 변화가 점점 커지는 소리와 어울린다는 점을 기록했어요. 홀은 모든 요소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 듯 정돈되고 명확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변화의 타이밍,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소리들이 어떤 순서로 어우러지는지 모두 적어두었어요. 소리가 절정에 도달하는 정확한 순간이 있었음을 기록했어요.
음표들이 터져나와 홀을 완전히 채우는 듯 했어요. 저는 이를 공연의 명확하고 조직적인 절정으로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저는 명확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관찰했어요. 노트북은 공연의 정밀한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찼어요. 감정적인 의견은 덧붙이지 않고 제가 본 그대로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음악, 조명, 그리고 무대 위의 행동들이 모두 강렬하면서도 체계적인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공연의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맞게 어우러지며 전체적인 구조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록했어요. 공연이 절정에 달한 후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모든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관찰했어요. 무대 위의 불빛은 서서히 일정한 빛으로 돌아왔고 소리도 점차 잔잔한 고요함으로 사라졌어요. 홀은 잠시 조용해졌고 저는 공연이 조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노트북에 모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적었지만 전체 구조와 사건의 순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근 방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 모임은 연주자들과 몇몇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고 부드러운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단순한 세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고 나서 참석자들이 공연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저 이민재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음악 배경에 대해 명확하고 차분한 말투로 설명했어요. 그의 전통 한국 음악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음표가 한국의 오랜 역사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가 제공한 사실적인 정보를 주의 깊게 들으며 기록했어요. 그의 말은 단도직입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다음으로 스페인 출신의 오페라 가수 카탈리나 레에스 씨가 자신의 관점을 덧붙였어요. 그녀는 항상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결합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서양 오페라와 한국 전통 소리를 섞는 데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스타일을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과 정확한 절차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관찰 내용을 마음속에 기록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직접적이었고 공연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어 일본 출신의 지휘자 이케다 토모히로 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오케스트라와 협력해 전통 악기와 보컬, 파트의 소리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어요. 지휘봉을 사용해 템포를 조절하는 자신의 방식을 말씀하시면서 공연 중에 발생한 속도와 리듬의 변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이 독특한 음악 스타일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이 체계적이라는 점을 기록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마친 후 이제 제가 질문을 할 차례였어요. 저는 이민재 씨에게 그가 연주한 특정 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질문했어요. 국제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민재 씨는 음악의 기원과 소리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들에 대해 명확한 세부 사항을 들어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답변을 사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기록했어요. 그 다음 저는 카탈리나 씨에게 노래 가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신 경험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헌신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전통적인 스타일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과 음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주에 깊게 기록하며 그 과정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담겨 있음을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케다 씨에게 공연 중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 간의 전환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는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해 전환을 준비했고 모든 연주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어요. 리듬의 변화마다 계획하고 실행해 소리가 명확하고 조직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노트북에 꼼꼼히 적었어요. 그 방 안에서는 토론의 초점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음악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은 잘 계획되고 훌륭하게 공연된 음악이 여러 배경의 사람들과 생각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이 관찰을 중요한 사실로 기록했어요. 공연이 문화 간 다리를 놓았다는 것이었죠.
비록 저의 초기 관점은 철저히 분석적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문화적 연결의 증거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모임을 떠나며 머릿속에 새로운 사실들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어요. 연주자들이 공유한 모든 세부 사항과 제 관찰들을 꼼꼼히 적어두었고 이번 공연이 이전의 평가 맥락을 바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밀한 기법, 체계적인 전환, 그리고 참석자들의 조직적인 반성이 지금까지 목격한 음악의 전체 가치를 제고하게 만들었어요. 제 노트에는 소리와 문화적 뿌리를 연결하는 추가적인 기술적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은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감정적인 편향 없이 모든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했지만 기술적인 공연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적 맥락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리된 새로운 노트들을 가지고 모임을 떠났고 이 사실들이 다가올 리뷰와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오늘 밤 모은 정밀하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 견해를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모든 사실과 관찰 내용을 담은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제 노트를 꼼꼼히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소규모 콘서트와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스타일의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제 소견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앞으로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민재 씨, 카탈리나 레에스 씨, 그리고 이케다 토모히로 씨에게 연락했어요. 세 분 모두 도움해주기로 동의하셨어요. 우리는 음향이 좋은 소박한 홀에서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잡았어요. 그 홀은 낮 동안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고 벽은 단순하고 중립적인 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곳은 산만함 없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 리허설 날 저는 일찍 도착해서 녹음 장비를 설치했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 음의 순서와 측정값들을 기록했어요. 이민재 씨는 전통 악기로 느린 곡을 시작하셨어요. 그의 음표는 명확하고 일정하게 떨어졌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들으며 각 음의 주파수를 노트에 기록했어요. 그의 손가락 움직임과 악기가 뚜렷하고 맑은 음색을 내는 방식을 관찰했어요. 이민재 씨의 솔로가 끝난 후 카탈리나 레에스 씨가 합류하셨어요. 그녀는 이민재 씨가 내는 소리와 오페라적 음색이 섞인 곡을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그의 악기 음과 잘 맞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두 가지 다른 음악 전통의 정밀한 중첩으로 기록했어요. 타이밍을 측정하고 각각의 소리가 전체 리듬 속에 어떻게 맞춰지는지 주의 깊게 적었어요. 이 융합을 서양 작곡 작품들과 비교했더니 차이는 분명했지만 구조는 체계적이었어요. 그 후 일본 출신의 지휘자 이케다 토모히로 씨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기 위해 등장하셨어요. 저는 그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의 지휘봉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였고 명확한 제스처로 템포의 변화를 신호했어요. 오케스트라는 그의 지시에 정확하게 따랐어요. 저는 전환 과정과 각 오케스트라 섹션이 공연에 합류하는 방식을 기록했어요. 두 전통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리가 결합되었음을 적었어요. 리허설 도중 저는 편곡에 관한 기술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이민재 씨에게는 그가 사용한 특정 음계를 물어보았어요. 그는 이 음계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일련의 사실적인 포인트로 기록했어요. 카탈리나 씨에게는 전통 스타일에 맞추어 노래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녀는 음정 조정과 튜닝 방법을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이케다 씨도 오케스트라와의 협력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각 음악 스타일 간 전환을 계획하고 실행한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술적 지시사항들을 알려주셨고 저는 이를 꼼꼼히 적었어요. 리허설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매 회마다 관찰한 세부 사항이 추가되었고 두 음악 전통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조는 체계적이었어요. 솔로, 듀엣, 그리고 전체 앙상블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 패턴이 스타일 간 원활한 전환을 가능하게 했음을 기록했어요. 전체 편곡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으며
각 공연 구간이 이전 구간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음을 관찰했어요. 또한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 커뮤니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음악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보였어요. 몇몇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그들의 생각을 수집했어요. 그들은 음악을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혼합이라고 표현하며 소리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들의 피드백을 추가 데이터로 기록했어요. 이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인 리뷰 노트도 업데이트했어요. 이전 관찰 내용과 리허설 및 커뮤니티 피드백의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했어요. 리허설이 진행될수록 음악의 기술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기록했어요. 이민재 씨, 카탈리나 씨, 그리고 이케다 씨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음악이 분석하기 더 쉬워졌어요. 저는 일정한 타이밍과 명확한 전환 등의 구체적인 개선점을 기록했어요. 저는 컴퓨터로 녹음 파일을 오랜 시간 검토했어요. 리허설 영상을 보면서 템포와 음정의 변화를 자주 멈추어 확인했어요. 이 세부 사항들을 이전에 큰 홀에서 관람했던 공연의 노트와 비교했어요. 차이는 명확하게 측정되었고 저는 각각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 기간이 끝날 무렵 저는 조직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갖게 되었어요. 제 작업을 검토하며 모든 발견 사항의 요약을 기록했어요. 새로운 정보는 두 음악 스타일의 융합에 명확한 구조가 있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혼합을 리듬, 음정, 그리고 템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또한 리허설이 두 전통 간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기록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제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어요. 리허설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기술적 증거로 기록했어요. 저는 정밀하게 분석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 새로운 단계에서의 제 작업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오로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융합을 기록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되었어요. 그날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연례음악제가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이 있는 큰 홀에 도착했어요. 홀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족, 학생,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화려한 현수막과 체계적으로 배치된 좌석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노트북을 손에 들고 모든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쪽 자리 근처에 앉았어요. 무대는 단순하고 깔끔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몇 개의 전통 한국 상징물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이민재 씨가 전통 악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카탈리나 레에스 씨가 밝은 의상을 점검하며 악보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일본 출신의 지휘자 이케다 토모히로 씨는 지휘대에 서서 오케스트라와 악보를 검토 중이셨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었어요. 축제가 시작되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부드러운 음색이 방 안을 채웠어요. 이민재 씨가 전통 악기로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음들이 선명하고 일정하게 울렸어요. 저는 연주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통제된 움직임으로 악기를 다루었고 저는 그의 연주 속 일정한 리듬을 기록했어요. 소리가 매우 조직적이고 정밀하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 카탈리나 레에스 씨가 무대로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민재 씨의 악기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그녀의 노래는 맑았고 노래하는 방식은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이전에 연구했던 녹음과 비교해 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전통 악기가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잘 배열된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소리의 혼합이 균형 잡히고 제가 이전 노트에 기록했던 기술적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적었어요. 이어 이케다 토모히로 씨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의 지휘봉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케스트라는 그의 신호에 맞춰 정밀하게 반응했어요. 음악은 점점 풍부하고 복잡해졌어요. 저는 템포 변화와 소리가 명확한 단계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방식을 기록했어요. 공연은 끊김없이 진행되었고
모든 소리와 음표들이 서로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리허설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 순간이었어요. 공연 중 저는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음악 구간의 순서와 솔로와 그룹 연주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었어요. 음악은 구조적이었고 순서도 명확했어요. 리듬, 음정, 템포 변화와 같은 기술적인 사실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이 공연이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도 기록했어요. 이벤트의 조직적인 구성 덕분에 동양과 서양 음악의 융합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고 저는 반응이 긍정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홀을 돌아다니며 다른 참석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공연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스타일의 혼합이 부드럽고 음악이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의견들도 추가 관찰 자료로 기록했어요. 축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주자들 사이에 그룹 토론이 있었어요. 그들은 공연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정밀함을 위해 진행된 단계들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는 그들이 한 구체적인 언급들을 주의 깊게 듣고 기록했어요. 계획된 전환과 그런 공연을 위해 필요한 세심한 조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토론은 직접적이고 사실적이었으며 이벤트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저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로 가득한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공연의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이 행사는 음악을 통해 문화 간의 분명한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번 축제는 신중한 계획과 명확한 실행이 서로 다른 전통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러한 관찰들이 제 리뷰를 업데이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모니의 다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명확하고 정밀한 협력을 통해 음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